과학기술 기본소득제, 초월해숲, 닥터3, 한밀 의사의 시우니아,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월텍남, 오토기어,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네. 이거는 이제 늙지 않기 위해서 뭐하냐? 덜 먹어라, 덜 처먹어라. 이 얘기 소식해라. 그 얘기고요.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진화생물학 뭐 이런 거잖아요. 고대 인류는 항상 늘 배고팠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죠, 인드라가. 인류는 고대인이나 최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뿐만 아니라 북유럽인, 유럽인 모두가 다 대다수가 90% 이상 사람들이 항상 배고팠어요. 그러한 어떤 집단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요. 배 터지게 먹어야지 배부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이 자본 경제 덕분에 대다수 인류가 아직까지 뭐 굶어 죽는 분들, 저 반쪽 노예제 국가, 반쪽 정원 노예제 국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한국에서도 있기는 했죠. 운전비 땐가 반쪽 노면 때 죽고 그랬죠. 굶어 죽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빈도수가 많이 줄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이어트를 할 정도로가 됐다. 왜? 필요 영양분은 다 섭취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간 안에 전두엽은 더 먹어라,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습관화해 가지고 덜 먹어라, 덜 처먹어라. 당뇨에 인더라 당뇨 환자. 밀가루, 설탕, 과일, 밥. 이거 보고서 나타샤가 저한테 엘프라고 하네요. 남자 엘프. 반성하라고. 수십여 년간 고기를 거의 안 먹고 밥과 채소 위주로만 식사하는 게 인드라예요. 인드라가 그렇게 단 것도 좋아하지 않고 고기도 거의 안 먹고 매일 거의 밥과 김치로만 먹어요. 저는 그냥 밥과 김치, 된장국. 된장국에 또 저 돼지고기 넣으면 또 안 먹어요. 제가 기름기 있다가 안 먹고. 하여튼 기름기 있는 건 잘 안 먹어요. 느껴서 소화가 안 돼. 습관이, 체질이 수십 년간 돼가지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속이 니글니글하고 체해요. 제가 반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당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좀 덜 먹고 고기를 좀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라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밀가루도 거의 잘 안 먹어요. 저한테 당뇨 걸리게 했던 주된 원인은 술과 밥이에요. 술밥.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인드라가. 자, 다음에 뭐 꿀잠 자는 거, 발 닦고 자라. 다음에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아이런 블랙홀 연구하다 보면 아까 같이 그런 어떤 귀신을 통한 방법으로 텔레파시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중형 렌즈 현상처럼 블랙홀 정보를 많이 관측하다 보면은 뭔가 우연스럽게 중력자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뭐 AI는 뭐 이렇게 또 반성, 그 다음에 유튜브 화랑님께서 유튜브에 또 건의를 했네요. 해주고, 다음에 머스크 트위터 없애고 X로 변경한 이유? 글쎄요, 지금 머스크의 얘기에 일희일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머스크가 어떤 생각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공표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 트위터를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머스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방향이 확 달라져 가지고 저는 그냥 쉽게 속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AI 욕심이 있다. 뉴럴링크 할 때부터 이런 AI 연대했던 친구니까 6개월만 멈추자 이것도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뭔가 어쨌든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독점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뭐 머스크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구글도 빨리 이런 거 해주기를 바라고, 한국에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기어와 그 김승현 오토기어, 이분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분 말씀에 스택스, 스택스. 그 다음에 전기차의 기준은 뭐냐? 내연기관차의 기준은 엔진이 괜찮냐? 저도 그냥 날라리 그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차 껍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차 껍데기가 중요해졌어. 왜냐하면 엔진이 기술 수준이 다 거기가 됐어요. 이제 옛날에 비해서 수준이 거의 평준화가 됐어요. 아무래도 고급차는 그래도 뛰어나지만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마치 전자제품도 비슷해요. 전자제품도 뭐 과거에는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뭐 중국 애들이 뭐 하이어인가 뭐 이런 애들이 뭐 만들어도 대충은 나오잖아. TV,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가전제품들 어느 정도 수준 다 돼요.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디자인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권한이 우리 집도 같지만 나타샤 얘기했잖아. 인드라는 이제 자동차 살 때도 인드라는 아무래도 그렇게 성능을 중시하는데 나타샤는 디자인, 애니메이터답게 디자인을 중시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기차의 기준을 이 오토기어가 잘 얘기하셨다. 참고하시고요. 나 스택스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일리가 있네요. 스택스 가격이 싸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가격을 내렸다. 경제, 김기선, 성렬형, 원희룡, 모코노미, 돈 되는 상식, 이코노믹스, 익스플레인, 추부길, 월드데이터 3D, 라비앙골의 안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 그래서 뭐 이렇게 주민센터 안 가도 카톡 회의를 통해서 지원금 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복지 혜택 잘 참고하시고, 좌파쇼 민주당의 발정민당의 그런 어떤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음모론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어떤 일정한 복지 수준은요 국유본이 원해요. 국유본이 오는데, 문전비 좌파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다 삭감한 거죠. AI 연구 말하자면, 혹은 뭐 수십 년 된 뭐 지하에 깔린 전압선 뭐 이런 거, 수도관, 배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표가 안 되잖아.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뭐 나주에 공대 뭐 이런 거 세우고, 이런 생색내기만 열심히 했죠. 재벌 3세 망나니답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복지 혜택 잘 참고하시고요. 돈 되는 정책지원금. 그 다음에 추북일 대중국 무역 적자. 이거는 뭐 탈중국화 예상이 충분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수입 다변화, 수출 다변화, 이제 현실이다. 인드라 계속 강조한 거죠. 이제는 친미 반중의 시대다. 뭐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안이하게 백년전 수꼴통 양방네들이 백성들 착취하는 논리로, 꿀빠는 논리로 안미경중 이런 식의 사기 논리를, 가짜뉴스 논리, 음모론 논리를 펼치내다가는 나라가 쫄딱 망하고 식민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정세가 중요하다 이거죠. 국내 가십거리 정치에 면연하지 마시고 국제정세를 우선시하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그런 정치뉴스 보도기보다 세월호 가짜뉴스 음모론에 반쪽 아베 쌍끼가 만드는 8시간 음모론 따위에 눈물쇼 관장사 할 시간에 국제정세 공부를 10분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통톡, 삼성전자는 늘 위기 대응에 리스크 관리에 뛰어났다. 이런 면들. 지금 테슬라가 치킨 게임 하고 있죠. 중국차하고 테슬라가 치킨 게임하면 누가 이기죠? 테슬라가 이깁니다. 간단한 예로 국제유통자본 역사, 구번 역사에서 보면 록펠러 1세가 미국 석유시장, 유통시장을 장악했을 때 방법이 뭐죠? 단가 후려쳤죠. 그래서 이거를 덤핑을 했죠. 그때 경쟁사들이 다 무너졌죠. 마진을 못 맞추니까. 그때 그러면 록펠러 1세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후려서 10분의 1이 돼도 마진이 남는 원천 기술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러한 덤핑을 할 만큼 자본력이 튼튼했습니다. 그때 모건이 자금 지원했죠. 그런 얘기는 구번 역사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치킨 게임이 가능한 것은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10분지 1로 떨어져도 버틸 수 있고, 또 잘 호황일 때 돈을 많이 현금 보유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너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드라가 제드래곤이 이건희처럼 지금 삼성전자를 맡을 유일한 인물이 제드래곤이다. 단지 이건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제드래곤의 어떤 CEO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를 주도할 이끌 인물이 제드래곤 말고 누가 있냐, 이런 인드라가 강조했고, 거기다가 감옥도 2번이나 갔다 왔어. 카리스마 만땅이야. 한국 재벌들은 감옥 한 번씩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지 카리스마가 딱 생겨요. 필요 충분 조건은 갖췄기 때문에 저는 제드래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걱정, 쓸데없는 걱정, 미국 경제 걱정, 걱정 안 합니다. 중국 경제도 당분간 걱정 안 한다고 그랬죠. 한 10년간 맥고기 C8가 망치되니까 10년 뒤에는 걱정이 돼요, 중국 경제가. 근데 향후 10년 동안은 중국 경제에 딱히 인드라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경제, 유로 경제도 향후 20년 동안 걱정하지 않아요. 유로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가 독일 경제인데
독일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독일 뭐 자동차, 전기차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 차가 끝나면 독일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독일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쪽 생물화학 분야에 세계적인 원천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사 전기차가 대세가 돼서 독일 자동차들이 맥을 못 추더라도 독일은 생화학 분야에서 여전히 강자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영국은 금융업이 있거든요. 영국 경제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UN 안전보장 이사국에 맞서서 데비 록펠러가 G5를 내세운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이 5개 국가는 걱정 안 해요. 프랑스 경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 일본은 뭐 이러면 전 도요타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대응을 도요타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일본에서 도요타가 혹시나 주저앉으면 도요타 걱정 당분간 그래도 향후 10년 동안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일본이 혹시나 자동차 산업이 다른 조선이나 다른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면 일본 경제 끝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본에는 뭐가 있냐? 종합상사가 있어요. 종합상사.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 상사가 있어요. 종합상사. 한국에는 삼성물산 같은. 이 종합상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계가 인정해요. 일본의 종합상사 능력. 그래서 워렌 버핏도 투자하잖아. 일본에 투자할 거는 종합상사밖에 없어요. 거기 그 능력이 있어요. 일본에 종합상사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일본은 설사 일본 제조업이 망해도 일본 종합상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경제도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 저 걱정 안 합니다. 삼성전자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고, 대한민국 걱정? 뭐 이게 나라냐? 뭐 이러면서 좌우익 파시오들의 무식한 경제에 무식한 달러 휴지론과 같은 얘기죠. 대한민국 경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신 있게 늘어 걱정하지 마세요. 국임원이 그러라고 주명이 안 뽑고 성년형이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알고 봤더니 뭐 댓글 보니까 안 교수가 또 성렬형 지지했나봐요. 그랬더니 그 좌익파시들이 몰려와서 아직도 성렬형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댓글 달렸어요. 성렬형 얘기 언급 한마디로 언급 안 했는데, 하여간 좌익파시들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길선 누님, 반쪽 일성을 이긴 박정희 대통령. 미군 주둔, 안보가 경제죠. 미군 주둔. 두 번째가 뭐죠? 안목이죠. 안목. 단지 북한에 미군이 주둔한다고 북한이 반쪽 일성, 반쪽 정원 체제에서 연방제 국가가 돼가지고 반쪽 정원이 개혁가병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경제 개발 가능한가? 안 돼요. 못해요. 국외본이 등서평과 같은 인물을 임명할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등서평이 누굽니까? 국외본이 등서평 임명할 때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라. 그런 인물이 북한 지도자가 돼야지 가능하지. 반쪽 정원으로는 힘들어요. 정경유착이냐 경정유착이냐.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점은 그러니까 당장은 개발 독재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했지만 유신체제
전 불가피성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유신체제. 예, 불가피성을 인정해요. 근데 지금 다시 유신체제 하자면 그거는 전 반대예요. 그건 우익 파시오의 주장이에요. 예, 다시 제2의 유신체제 하자는 그런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다시 유신체제 만들자고 누군가 주장한답니다. 전 그 사람에게 반대합니다. 파시스트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박정희 정신이지 박정희 모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좌우 파시오들이나 박정희 모델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명이도 그래서 좌우 파시오에 속해요.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니까. 지금 박정희 정신이 중요할 때죠. 어쨌든 박정희 정신은 예, 오늘날 살아있는 유산, 새마을 정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개발 독재가 마무리되는 속에 예, 거기 안에 재벌을 키운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화공업 투자 결정과 재벌을 키운 거. 재벌 키우면 당연히 그 재벌이 자신의 권력을 압도할 거라는 걸 예, 모르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알았겠죠. 근데 이제 말로는 얼마든지 재벌을 제어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 정도 되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거를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도자의 관건이에요. 반쪽적이나 반쪽일성이나 반쪽정은이 그런 기업인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개혁개방 못하는 거야 저놈이. 예. 그나마 맥공인 18르 저 중국 공산당은 국유본이 시켜서 그렇긴 하지만 그걸 베트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은 그게 가능하게 했잖아. 그걸 깜냥도 못 되는 놈이 반쪽 정은이고 그 반쪽 정은이 보기에도 깜냥이 안 되는 게 문전비 지명이야. 반쪽 노면이고. 그래서 혼밥 먹은 거야 문전비가. 맥공인 18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애가 예, 저 새끼가 내 똘마닝이 나지만 참 애가 머리가 없다. 똘빡이다. 그게 문전비고 지명이고 반쪽 노면이에요. 그걸 좀 알아야 돼. 국제정세에서 예? 반쪽 노면 뭐 이러면서 그냥 눈물 쉬하는 사람들 국제사회에서 반쪽 노면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물어보듯이 반쪽 노면이 누구예요? 예? 지성박 이러면서 예? 물어봐. 반쪽 노면에 대해서 다들 국제정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신 좀 차려 이 파시스트라. 쑥골통 이 400 쑥골통들이 이게 그냥 예? 물어봐 세계인들한테 뭐라고 대답하나. 맹꽁이 C8 중국 공산당 애들도 혼밥 먹게 만들 만큼 찐따야 찐따. 문전비 지명이 반쪽 노면 거기다가 예? 중국 공산당만도 못하고 개혁개방을 못하는 베트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처럼 개혁개방도 못하는 그런 반쪽일성 반쪽정은 걔네들은 속으로는 느껴요. 아 박정희가 난 놈이다. 난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 반쪽일성도 그렇게 얘기했고 박정희가 난 사람이고 새마을정신 잘하는 거다. 예? 반쪽정의도 그렇게 얘기했고 반쪽정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못 들어봤고 어쨌든 반쪽일성부터 쫙 얘기했어. 속으로는 인정해. 엘리트 사회에선 다 알아. 북한 엘리트는 다 알아. 공표를 안 할 따름이지. 근데 너네들은 속으로도 예? 한국의 사익 파시어 쑥골통들은 어떻게 생각해?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너네가 그래서 좌익 파시어 쑥골통이야. 파시스트고. 너네는 자유좌파 아니야. 좌익 파시오고 꼴통이야. 응? 그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의 입장에서 네? 반쪽 놓으면 문전비 지명이를 어떻게 생각했어 애들을. 그러니까 뽕여정이 맨날 너네들한테 어떻게 대해. 뽕여정이 성렬령 욕하는 거하고 너네 반쪽민당 쑥고통 반쪽민당 욕하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 좀 어감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같이 똑같은 욕을 하더라도 예, 그 어감이 달라. 내가 강조했지 그걸. 이런 무능부패한 놈들을
언제까지 세월호 가짜 음모론, 가짜 뉴스로 그것도 좀 잊혀질만 하니까 이제 예? 발톱 놓으면 음모론이 좀 잊혀질만 하면 세월호 음모론 울고 먹고, 세월호 음모론 잊혀질만 하면 이태원 음모론으로 또 울고 먹고. 너네들 음모론 말고 뭐 너네들 생명연장책이 뭐가 있니? 여태까지는 국유본이 100년간의 친중 때문에 너네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2025년까지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분잔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너네들이 필요하니까 기밀문서 같은 거 필요한 거 공개하지 않으면서 너네들한테 약간씩 유리한 것들을 일부러 얘기해서 이슈 만들어 왔어요. 여태까지. 이제 이 두 가지가 끝나가고 있어. 너네들의 가치가 끝나가고 있다고. 멀지 않았어. 이렇게 정경유착 인들하겠죠. 정경유착은 후진국, 반쪽일성, 운전비, 좌익파시오가 하는 게, 좌익파시오 수국골통 반쪽미당이 정경유착이고요. 국민의힘은 자유우파잖아요. 그러니까 경정유착, 경정유착은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하는 방식이 경정유착, 한국도 지금 경정유착, 국힘, 성렬영 정부는 경정유착, 좌익파시오 반쪽미당, 그 다음에 이 반쪽정은 매공시파로 중국 공산당은 정경유착. 정치가 갑이죠. 이 정치가 갑이면 후진국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희룡,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중요하죠.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 사우디 디지털 킹덤, 이게 30년 빈살만이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이렇게 수치 좋아하시는 분들, 100만 달러 벌려면 36년간이나 길러야 된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100만 달러를 각국 시민들이 평균 소비으로 쓴다면, 그만큼 후진국일수록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수십 년, 3대에 걸쳐서 3대가 뭐야? 걸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100만 달러를 벌면 막상. 근데 1위 국가인 스위스에서 100만 달러를 가졌다. 순식간에 돈 날라가겠죠. 이 나라가 20년간 스위스 배낭여행 갔는데 물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숫자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100만 달러는 여러분들이 긍정사고와 부자 마인드를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쉽지 않지만 남 탓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뭐 셀러리맨들이 36년간 벌어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 그런 식의 산술적인 방식을 가지지 마시고 입체적인 사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세요. 예를 들면 서울의 집값이, 평균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현금 10억 주고 집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중국 애들 말고 현찰 박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4, 5억만 있으면 일단은 4억, 5억만 일단 모아놓으면 50% 대출 어떻게 다들 그렇게 하죠. 5억만 있으면 집 사잖아. 그럼 딱 절반으로 주네요. 그 5억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주변에서 월급 모아서 진짜로 종잣돈 삼아서 잘 투자하고 창업해서 잘하는 사람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그 반대로 실패한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개인의 어떤 개인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십니다. 자본경제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죠. 물론 끊임없이 개선해야 나가야 되겠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이론적으로도 파산한 공산주의보다는 100만 배 이상 더 이상 체제 경쟁 따위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비앙골에 프랑스 가서 휴게소가 프랑스 물가가 의외로 한국과 약간 유사해요. 프랑스도 지금 기름값이 비싸지 한국보다 더 비싼데 그래서 프랑스는 원전 1위 국가죠. 친환경 원전.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독일은 일본처럼 갔고 프랑스는 한국처럼 간 공통점이 있어요. 일본이나 한국은 이제 원전으로 많이 하려고 하죠. 프랑스는 석유 국가가 아니잖아. 참고하시고. 또 이거는 굉장히 이 친구는 인드라가 이런 어떤 한국 경제에 관한 리뷰를 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한국 경제를 칭찬하는 것도 인드라는 부담스럽고 너무 이렇게 약간 좌익파시스럽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이 적절한 긍정과 비판을 동시에 담고 상당히 공정하게 한국 경제를 진단한 것 같아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중국, 미국, 일본에 비해서 여전히 경제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활 수준은 선진국이 되었을 인드라가 20년 전에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을 선진국 시민으로 대접했어요. 정말로 그래요. 나는 제가 선진국 시민이라고 자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20년 전에 유럽 배낭여행 가니까 유럽인들이 한국인을 선진국 시민 대접하더라고요. 물가가 비슷했어요. 국토전략 여기까지 12시 17분.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정치 부여회의 성렬형 김기현 철수영 이정근 젊은 시각 서정욱 홍영님 어벤져스 전략회의 아침한개 SOD 좌익파시스트의 세월 음모론 가짜뉴스의 의존 이유는 피해 망상증이 있다. 히틀러가 비스마르크에게 가지는 열등감 수고통 무능부패 밭중 넘으면 좌익파시스트가 박정희 대통령에 느끼는 열등감 그들이 유일하게 열등감을 해소한다고 착각하는 건 좌익파시스트 포퓰리즘 뿐이다. 눈물쇼 관장사 주모식 뿐이다. 성렬형이 마약물이 뿜는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멕시코 남미돼요 여러분. 특히 북한산 마약 우려스럽고 좋아요. 고용세습 특히 인드라가 이거 반대죠. 전세사기 이게 마약 전세사기 고용세습 국가채무 이게 다 문전비 때 4대 적폐요. 저게 다 인드라가 다 한 번씩 다 언급한 적 있잖아. 전세사기도 다 저 문전비 탓이고 마약도 문전비 고용세습도 문전비 국가채무도 문전비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렬형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 좌익파시들이 성렬형 욕하는 강도가 강할수록 성렬형 일 잘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중국 공산당 그 황구시보 전 편집장 걔가 한국을 비난할수록 우리 성렬형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긴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익파시오 반쪽 아베 빠벌이 성렬형 비난할수록 성렬형이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명이야. 지명아 열심히 좀 해. 차기 대선까지는 버텨줘. 정근이 이정근. 얘도 특히 어떻게 뭔가 묘한 취미가 있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렇게 자동 녹음을 다 해가지고 일일이 다 보관한 게 쟤도 뭔가 정치를 하니까 마지막 그 보루라고 생각했던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업자들은 반드시 이중장부 뇌물 바칠 때 이중장부를 항상 만들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마지막 자기 히든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업자들은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정건도 정치인이니까 예, 이 휴대폰을 마지막 자기의 어떤 히든패라고 생각해서 예, 집착일 정도로 한 3만 개를 만들어 놨네요. 2시간 넘어갔어요.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뭐 서정욱 잘 얘기했고, 뭐 어벤져스 김인석, 또 지명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꼬리 자르기 하면 되겠죠. 그렇죠. 발목 잡기 이거는 야당을 가르치지 않으면 정치 교체, 거대 야당 심판론, 이게 차기 총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철수영 살아있군요. 현재까지 전 여전히 철수영이 차기 대권주자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이 형이 안 나온다는 전제에서 세훈이 형이 나오면 그거 할 수 없고, 세훈이 형은 레전드 서울시장으로 남아주시고, 근데 세훈이 형이 나오면 세훈이 형 경쟁력이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아침 한개, 한국 최고의 안보 유튜버. 이 대잠 수압 함정 훈련 정례와 이거 계속 그 떡밥 던져서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다고 내가 얘기했죠. 한번 나온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요것만 얘기하고 내가 넘어갈게요. 이 대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능력이 설사 나중에 러시아 기술을 배우건 중국에서 들어오건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라고 보는데,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잠수함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북령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중국의 잠수함을 겨냥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북한을 겨냥한 것 같지만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아주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왜냐? 여태까지 반쪽 아베가 먹고 산 게 이 반쪽 일성, 북한에는 반쪽 일성 가문, 남쪽에는 반쪽 노면, 문전비, 지명이, 이런 애들 때문에 먹고 살았거든. 반쪽 아베가 같은 반쪽이니까. 근데 이게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반쪽 아베가 기어나올 가능성이 작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반북에서 반중으로 가기 때문이죠. 당장 위협은 북한이 될지라도 점차 중국 반중 전략이, 친미 반중 전략이 구체화될수록 일본의 전략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북한이 무력 도발한다,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 이거를 맹공 18호 중국공산당은 인정한다. 자기도 강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도가 강화되면 맹공 18호는 한미 동맹을 강화가 되는 걸 좋아하고, 반쪽 정원은 중립이고 제일 피보는 건 대한민국 내에 암약하는 좌이파시오 반쪽 미당 술꼴통들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좌이파시오라도 이해관계가 묘하게 돼서 이 가장 새가 허접한 좌이파시오 반쪽 미당부터 갈려나간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반쪽이들의 우두머리는 반쪽 아베 역시 그동안 자기 꼬북 노릇을 했던, 똘마니 노릇을 선거 때마다 반일 파시즘으로 한몫 챙겨줬던 이 반쪽 민주당, 좌이파시오 반쪽 민주당을 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반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맹공 18호 중국 공산당도 좌익파쇼 반쪽미당을 소닥보듯 할 거고, 친미반중 국유원의 친미반중 노선이 계속되면 우익파쇼 반쪽압의 일파도 자신의 똘만이었던 좌익파쇼 수꼬통 반쪽미당도 오늘도 꼬리 자르기를 할 수가 있다. 같은 좌우익 파시어로도 이해관계 때문에 맹공 28호 중국 공산당 반쪽 정은 반쪽 아베에게 모두 왕따 당할 수 있다. 좌익 파시오 반쪽미당이. 이러한 정세가 2025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만 민들아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각도님, 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경제요. 대만 경제, 대만 경제는 특별히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만 경제가 너무 그 TSMC 거기에 의존하긴 하지만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 단타 쳐가지고 그러면 또 그냥 단타. 일시적인 대만의 TSMC가 일시적으로 좀 흔들릴지라도 저는 대만 경제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인도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계속 간다.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도 국토 전략 같은 경우는 위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베트남 경제도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이에요. 여전히 젊은 청년층이 다수예요.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일본과 다르게, 중국과 다르게 청년층이 아직도 많아요. 태국이나 베트남 이쪽은요.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경제는 저는 긍정적이다. 지금 뭐 위기 겪고 있는 건 베트남도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세계 경제에 침체 겪으면 베트남 경제는 다른 경제보다 더 많이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은 저는 베트남의 어떤 경제 잠재력을 본다면 충분히 난관을 극복하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경제도 전망이 좋고요. 인도네시아 경제는 더더욱 전망이 좋습니다. 그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제가 주목하는 경제는 인도네시아 경제예요. 한국 동남아시아의 패권은 인도네시아가 가져가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싱가포르나 태국, 베트남에 비해서 딸려 보이는 것 같지만 가장 잠재력이 큰 나라는 인도네시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분숙자님, 아직까지 주무시지 않는 분들, 가쿠터님,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더 없으시죠? 방송 끝내겠습니다. 12시 29분. 닥설님 고맙습니다. 닥서클님.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